자, 우리 문학 한번 보겠습니다. 문학은 크게 어려운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학은 최대한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거 문학, 시가 굉장히 길죠. 근데 이거 일일이 읽고 있을 수는 없죠.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길죠. 다들 저는 처음 보는 작품이고, 자, 9월보다는 훨씬 잘 냈고, 난이도도 조금 있고, 그러나 쉬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빠르게 푸는 방법은, 일단은 문학이라는 건, 현대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느낌대로 해석하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해석해서는 안 되고 힌트를 다 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2번도 힌트, 3번도 힌트. 근데 가장 강력한 건 4번이죠, 언제나. 4번, 보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가나를 본다는 건, 하나의 보기로 가나를 말한다는 건 이네들은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거를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나의 핵심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푸는 방법은 이 보기의 내용과 이 선택지의 내용을 일치 여부부터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핵심을 잡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보기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들을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더 자세히 설명해 준 선택지까지 합쳐서 이렇게 다른 문제로 가라. 그러면 지문 일일이 안 봐도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은 무조건 요 보기를 잘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가는 자연적 순환적 질서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 항구적으로 세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가시의 핵심은 말해준 거죠. 가시는 자연적인 순환, 근데 그것이 영원하기를, 이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억압되어 있다. 순환 질서에 대한 상을 바탕으로 생명이 지금 억압되어 있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다. 언제나 시는 마이너스 상황에서 쓰이게 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항구적인 세대를 이어간다. 영원히 계속 순환한다는 말이죠. 이거를 꿈꾼다는 거지. 이거를 상상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의 인간들의 삶은 이런데, 이거 화자가 처한 삶은 이런데, 자연의 순환 논리처럼 우리도 항구적인 세대,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를, 같은 말이죠. 자연처럼. 나는 무의한 자연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회귀하면서, 똑같이 자연, 범위를 잘 보세요. 범주를. 똑같이 자연인데 무의한, 아무것도 행하는 게 없는, 이건 순환적인 자연, 무의의 자연에서, 이 자연 순환에서 우리도 순환하기를, 영원하기를, 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자연을 통해서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세속은 마이너스인데, 이 자연을 보면서 세속에서 벗어나서 뭐하기를, 평안을, 이렇게 논리구조, 똑같은 구조죠. 삶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두 작품은 자연의 가치, 무의, 평안, 순환을 통해서 인간의 삶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둘 다 인간의 지금 현실의 모습은 이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시 전혀 몰라도 이제 가에서 다른 태양이 솟는 날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맞다는 전제예요. 태양이 솟잖아. 그러면 자연이죠. 내가 인간이죠. 무덤에서 다시 나도 그처럼 부활, 솟는 거 똑같죠. 항구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통해 생명이 억압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난다. 다시 부활이죠. 가에서 나며 죽으며 멸하지 않고, 태어나고 다시 죽지만 멸하지 않는다는 건 순환이죠.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후손들이 순환하는 거죠. 생각한다는 것은 생선과 소멸을 거듭하며 항구적인 세대가 이거죠. 그대로죠. 나에서 달력과 일가표가 내 늑걸 밑에서 막 보챘다. 달력, 일가표가 막 나를 보채는 건 당연히 뭡니까? 지금 세속적인 급한 마음이죠. 평안이 없는 급한 마음이죠. 인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고자 하는, 아니죠. 평안을 찾기 전 세속의 모습이죠. 너무 쉽죠. 그냥 3번이죠. 안 가봐도. 가는 시간 낭비입니다. 가게 되면 나에서 길이 한쪽 끝에는 대구를, 한쪽에는 솔바람 소리를, 이거는 자연이잖아요. 그러면 대구는 현실이겠죠. 이렇게 삶의 모습, 삶이겠죠. 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세계를 희구하면서도 솔바람, 세속적인 세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의 삶이죠. 벗어나기 어려운 삶. 그러나 이거를 갈구하는 거죠. 이렇게. 가에서 산을 내 영원한 어머니로, 어머니니까 순환, 근원인 거죠. 나에서 비온나무 우거진 기슭으로
내 마지막 들집으로 표현한 것은 내가 갈 곳은 여기다. 나의 근원은 여기다. 이런 얘기죠. 자연에 갇힌 거죠. 둘 다. 그럼 답은 쉽게 3번으로 끝났습니다. 이거 구태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4번 끝났고, 그러면 이 4번 문제를 가지고 3번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4번이 이제 알겠어. 나시는 자연의 무인데 앞에 선택지를 봤더니 너무 삶에서 구속되어 있어. 바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연 같은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온한 삶을 꿈꿔, 이거죠. 한 가닥도는 화자가 욕심을 조금 더 덜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나는 그럼 뭐다? 우리 현대인들이 한 가닥조차도 욕심을 조금 더 덜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한 가닥도 욕심을 못 덜어냈으니, 세속에서 욕심을 덜어내지 못했으니 자연으로 못 가고 있는 거겠죠. 혈거마저는 작은 생명들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조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이건 잘 모르겠네. 이건 잘 모르겠네. 혈거를 몰라서. 칠판 앞에서만은 한결같은 태도로 살고 있지 못한 삶의 성찰적인 신. 칠판 앞에서만 어떻게 산다지. 그러면 칠판 앞이 아닌 곳에서는 다르게 산다는 거지. 그러면 한결같은 태도가 아닌 거지. 칠판 앞에서는 이렇게 사는데 나는 지금 계속 머릿속에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난 자연을 꿈꾸고 있거든. 예지도는 인간의 지혜로운 생각마저도, 지혜로운 생각마저도, 이거 자연에서는 성가신 것이, 맞을 얘기 같지? 이게 인간의 예지라면 인간의 예지는 인간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지도 없는 자연으로 가고 싶거든. 늘 내일로만은 항상 나는 늘 현재잖아. 늘 내일만 꿈꾸면 내일로만 달려갔다는 거지. 그럼 이건 내일로만 달려갔다는 말이, 이게 문제를 페이크를 쓴 거는 미래를 생각하는데 그 미래가 자연이라기보다는 늘 항상 해왔던 늘 내일로만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통해 현실에 초연할 수 있다. 이건 현실의 문제지. 현실의 얘기지. 그러니까 현실을 초연한 게 아니라 늘 내일로만은, 발전만을 내일. 그럼 잘 모르겠으면, 자, 요거 궁금해하고, 칠판에서만 요거 두 개, 세 개 가보죠, 혈거마저, 맞아.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맞아. 칠판 앞에서 늘 내일로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2번 혈거마저 볼게요. 앞뒤를 보는 거죠. 시해석할 때. 보기를 토대로 본 다음에 앞뒤. 다람쥐, 들쥐들, 제 짧은 잠, 춤, 꿈, 꿀, 혈거마저 줄어든다. 그럼 이런 자연에서의 자연물들이 그들의 공간마저도 줄어드는 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현대가 자꾸 자연을 점령해 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생명들, 앞에 나왔던 다람쥐 같은 작은 생명들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마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칠판 앞에서만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앞뒤로 가세요. 내 여린 어깨를 토닥이는 걸 보면 내 어제 분필과 칠판 앞에서만 열렬했던 말들이 이제 가시되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어제 분필과 칠판 앞에서만 열렬했다는 거지. 그러면 다른 데서는 열렬했던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칠판 앞에서 가르치는 거,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근데 오히려 그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가 뭐야? 오히려 나한테는 가시가 된 겁니다. 그런 삶 자체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데. 그 다음에 산에서는 예지도 거추장스럽다라는 거 돼 있죠. 아까 얘기했던, 보면 되고. 자, 보세요. 늘 내일로만, 자, 이런 거 보세요. 늘 내일만 X. 가는 신발을 벗어서 한 사월 나무까지에 걸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늘 내일로만 가는 신발인데 내가 벗고 싶은 신발이에요. 벗고 싶은 신발이라면 이때 늘 내일이라는 건 완전히 속세에 푹 빠져 있는 신발이야. 이거를 벗어야, 나무까지 걸어 두어야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자연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억새 속으로 걸어가면 배춧잎 같은 정맥 돋은 손을 쉰단 말이야. 이제 내일로만 가는 신발을 벗어서 나무까지 걸어둬야 내가 이제 속세를 멈추고,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가는 신발을 벗어. 그러면 늘 내일로만이라는 것은 더 속세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걸 잠시 멈추고 싶다는 거죠. 그럼 답은 5번이 됐고요.
A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한번 쭉 보세요. 자, A는 흩날린다, 뒤덮였다, 빠진다 등의 시를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빠진다, 뒤덮였다, 뭐 흩날린다. A는 고요하다에 이어 너무 고요하를 제시하여 화자가 있는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 잘 모르겠는데 너무가 붙었어. B는 산에서 양지짝으로의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백골이 묻힐 곳이 부정적 공간으로. 무조건 틀려. 내가 안 가도 되겠네. 3번. 왜? 지금 A, B, C가 뭔지 몰라도 둘 다 얘네들은 자연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둘 다 자연을 플러스로 보고 있잖아요. 둘 다 플러스. 자연처럼 순한, 자연처럼 무의란 말이죠. 그런데 그럼 B가 산이잖아요. 산. 산에서도 양지짝, 햇빛이 드는 곳이잖아요. 로 묘사의 초점을 이동하여 산에서든 또 햇빛이 잘 비추는 쪽으로 이동하든 뭐하든 그곳이 백골이 묻히는 곳이래. 그럼 백골이 묻히더라도 논리상 뭐라고 돼? 백골이 묻히더라도 아까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공간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럼 벌써 답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일일이 해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또 여기 B랑 같이 보세요. 논리적으로. 내 푸른 무덤에 도라지꽃, 산나비, 맷새, 두견이 등이 어울리는 모습을 제시하여 다양한 생명이 좋아. 그럼 여기 무덤인데? 자, 백골이 묻히는 곳인데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C는 살아볼 날을 그립다와 연결하여 화자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세계를 떠올려 본다. 왜? 논리상 살아볼 날이라면 미래, 내가 죽은 다음에 또 다시 살아날 날이죠. 머릿속엔 계속 순환만 떠올린다면 그러면 미래 세계가 되는 거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거 이렇게 딱 본다면은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 부분만 빠르게 가보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시간 낭비죠. 자,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지 않고 있는 친구들 며칠 수능 안 나왔지만 당장 받아 적고 뜻풀이 이런 거 빨리 버리시고 빨리 지금 이렇게 하는 논리를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백골이 이런 양지짝에 묻힌다. 외롭게 묻을 거야. 그런데 이 양지짝에 꽃이 피는 내 무덤, 푸른 무덤엔 한 폭의 하늘빛 도라지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오고 두견이 들어와서 울고 언제 새로운 태양, 다른 태양이 솟는 아침에 내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도 믿어본다. 와서 다양한 것들이 와서 살고 또 여기서도 부활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직접 안 와도 선택지를 보면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할 일이 없죠. 시간 낭비할 일이 없죠. 다 논리로 푸세요. 공통점, 이건 공통점은 시력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뭐 눈에 더 들어오는 걸 보면 돼요. 가에서 보면은 뭐 쭉 한번 뜻풀이 뭔지 말고 쭉 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 자, 뭐 울어라 반복되고 있네요. 쉬운 걸 답으로 하면 됩니다. 뭐 생각한다도 반복되고 있네요. 그립다도 반복되고 있고 어디겠는가도 반복되고 있네요. 둘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반복되고 있네요. 답은 1번. 그래서 현대시 끝났습니다. 다 일일이 해석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이제 고전 시가와 현대 수필이 합쳤네요. 이것도 빠르게 거의 작품 해석하지 않아도 풀 수 있을 정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제 해석 강의를 처음 보는 고3들은 문학은 무조건 보기 선택지 기준 잡으면 그게 소설이든 시든 이거를 해석의 기준 삼아서 필요한 부분만 가서 이 여기서 말한 기준에서만 내가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 안 나오고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오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알고 있는 작품의 내용과 보기가 다르기 때문에 선택지는 다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고전 시가랑 그 다음에 현대 수필이 합쳤어요. 새로운 참신한 결합이죠. 좋습니다. 상관없어요. 또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보기. 왜?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 둘 다를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보기를 통해 둘 다의 공통점을 묶어준 거죠. 요즘 잘 나오는 추세. 주체는 공간과의 관계를 맺으며 공간 속에서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주체, 공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가 보죠. 이때 주체가 공간과 맺는 방식에 따라
3인칭 공간. 이렇게 적으면 돼, 그대로. 보기를 잘 정리하세요. 그러면 3인칭 공간과 2인칭 공간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인칭 공간은 주체인 나에게 객관적 대상으로, 이때 공간은 객관적 대상. 그럼 됐네. 여기는 주관적 공간이 되는 거니까. 안 봐도 이렇게 되는 거죠. 객관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공간이고, 2인칭 공간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럼 주관이니까 관계를 맺게 되는 공간. 3인칭 공간은 나와의 관련성이 높아지면 2인칭 공간으로, 이 3인칭 공간도 나와 연관성은 이제 관련성이 높아지면 이렇게 바뀐다. 2인칭의 공간에서의 체험은 주체에게 3인칭 공간에서의 체험보다 의미 있는 것이 된다. 그럼 여기서는 더 얘보다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의미 있는 공간, 주관적인 거지. 나의 의미 있는 건 나의 의미니까 주관인 거지. 가에서 내 힘, 민난대로 촉삼간 지어냈다고 한 것은, 이거 딱 보는 순간 이 정도 안다면 좋고요. 몰라도 어쩔 수 없고, 촉삼간, 초가집, 방색한, 초가집. 그럼 하자가 자연 속에서 무역이네. 우리가 고전시가의 기본이 바로 뭐다? 가는 고전시가 나는 수필이잖아요. 그러면 딱 저거 이것은 지문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요거는 다운표는. 그러면 초가 상관치, 내 힘 믿는 대로 뭐라 치더라도 초가 상관 지어냈다니까 이건 자연에서 가난, 무역, 플러스 이걸 거 아니에요. 주체가 자연을 나오네.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네요.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이 됐다면 이거는 공간 중에 밀접한 공간, 2번 관계를 맺는 공간이 되는 거죠. 가에서 이모종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 똑같은 가란 말이에요. 풍경, 자연 풍경이지. 아니 보아 어이 앓고 라는 건 봐야지 알 수 있다.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겠죠. 체험. 아니 보아, 보는 게 체험이잖아. 체험을 통해 자연이 2인칭 공간이 되었을 때 주체가 그 풍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의미, 가치, 경험. 아까 나온 그대로잖아요. 경험을 통한 주체. 요거죠. 그러니까 바라본 풍경, 본 거잖아. 체험한 거잖아. 이렇게. 나에서 피로는 자연 거쳐진다에서 피로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한 것은 주체가 공간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 주체에게 다방이 2인칭 공간이다. 피로가 없어진다. 내 피로가 없어진다라니까 여기서는 공간이 이건 자연인데 이건 다방이네요. 인위적인 공간이네요. 세속의 공간인데 피로를 없게 한다라는 이거 플러스네. 이것도 자연도 당연히 플러스고 이렇게 됐네요. 그럼 2인칭 공간 맞죠? 가에서 시비를 못 듣거니 라고 한 것과 나에서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 라고 한 것은 특정 공간에서 품게 된 내면의 욕구를 밝혀낸다는 점에서 주체가 공간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성찰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먼저 시비를 못 듣거니, 이거 알면 좋은데 시비를 모른다면 가봐야 되겠지만, 시비라는 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 나면 우리 얘가 자연 속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건 상식이죠. 이건 논리, 세속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세속의 시끄러운,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지. 왜? 자연이라는 기점으로 했을 때 체인호 수업을 들었다면 이런 그냥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비를 못 듣는다? 그러면 세속의 소리가, 마이너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건 플러스 얘기고, 자연에서 세속의 소리 듣지 않아서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내가 뭘 잘못해서 반성할 일은 없는 거죠. 딱 보는 순간.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좀 이상한데 가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 그것이라는 건 다방이 주어지는 뭔가, 다방이 플러스인 걸 내가 제대로 도시에 살면서도 몰랐구나, 이제 알았네, 이거지. 내가 잘못한 거 성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찰은 내 삶을 돌아보는 건데. 가에서 고인 진낙을 제시한 것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주석을 하고 가란 말이죠. 고전시가 답을 찾을 때는 모르는 단어들 나오면 꼭 주석을 먼저 보시고, 고전시가 나오면 일일이 한자어 고 해석하려 들지 마세요. 주석을 보고 그래도 모르는 단어는 X, Y로 치환하고 시적 하자는 군맨 앞뒤 단어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나에서 안일과 그 맛을 제시한 것은 공간이 주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체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이건 맞겠네. 안일과 그 맛. 다방이라는 공간이 나한테 안일함 그리고 맛을 줬나 봐. 줄 수 있음을 드러내네. 의미를 준 거니까 맞죠. 근데 고인진락은 모르겠네. 이거 무슨 뜻인지. 그럼 주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4번,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전시가 시비를 못 듣거니 고인진락. 이렇게 부분만 빨리 가는 거예요. 자, 득실도 모르거든 영화로움을 어떻게 알겠는가? 산수의 벽이 있어. 벽. 무엇을 치우치게 즐기는 성벽이란 말이야. 그러면 산수의 벽이 있어서 우연히 들어오니, 그러면 산수 정도는 알잖아. 그럼 산수의 벽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벽이 아니네요. 굉장히 무엇을 치우치게 즐긴다는, 엄청 집중해서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적으로 좋아한다는 얘기야.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어둠과 실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영화로움과 욕됨을 어디 알겠는가? 어디에서? 자연에서는 이익과 손해, 영역 이런 거 모른다. 또 시비, 옳고 그름을 못 듣거니 출척을 어이 앓고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올리어 쓰는 그런 것들을 내가 어이 알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계속 알 수 없다는 거지. 뭐 출척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비도 따지지 않고 영역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시비는 내가 뭐 듣거니 자연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쁜 게 아닌 거죠. 고인진락. 그러면 거친 밥, 마실 물도 있든지 못 있든지, 내가 거친 밥, 안 좋은 밥, 물조차도 있든지 없든지 계속 먹을 수 있든지 없든지. 자, 고인지락이 고요함 속에 깊었어라.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X. 이것도 풀이 안 해줬네. 해줘야 되는데. 고인진락이 고요함 속에, 그럼 자연이잖아. 이 자연 속에서 깊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고인진락이라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 정도 되겠죠. 플러스라고 여러분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책 속의 성년의 말씀 오랜 세월 사오시며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데 천지신명은 마음에 또 비치고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말자. 그럼 타고난 성품, 천지신명, 책 속의 성년의 말씀 풀어쓴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시가 지금 자연이니까 이 내용들을 안 봐도 뭐라고 해야 돼요? 자연에서의 욕심 없는 삶, 이렇게 해석이 그냥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작품 몰라요. 처음 봐요. 전혀 모릅니다. 뭐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 답은, 자, 여기는 자신을 성찰하는 게 아니고 자연에서의 즐거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인진락 역시 자연에서의 즐거운 삶, 의미를 주는 거죠. 주체적인 삶 된 거죠. 그럼 뭐 A, B 적절은 나중에 보고, 적절하지, 이것도 적절이네. 가두다 적절이네. 이런 어려 죽을.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11번부터 볼게요. 표현 방식이네.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생각. 설이. 맞네요. 다툴리 니 있으리. 내라 사양하며. 다툴 사람 없다. 가라면은 철저하게 지금 자연이잖아요. 자연 속에서는 다툴 리 없다. 네가 있겠는가? 옷 같은 여울은 비단 편듯 흘러 있다. 모르지만 옷 같은 정도는 알죠? 옷 같은 비유죠, 비유. 그럼 여기 대상은 누구야? 당연히 자연이겠죠. 여울, 겨울이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대구의 방식, 고전시 가면 거의 대구는 꼭 있다고 그랬죠. 문장 구조가 서로 호응을 이루는 거, 유사한 문장 구조. 대도 닷 그려니 정자도 지으려니. 대도 그려니 정자도 지으려니. 뭐뭐려니 뭐뭐도 이렇게 문장 구조가 같죠. 대구 방식. 그러면 그리단든가 짓는다는 행위. 갖춘 것 부족한데 경계는 그지없다. 경계는 그러면 영탄법 뭐뭐 없다. 영탄법은 맞죠. 근데 화자의 의지를 표출한 게 아니라 경계는 그지없다.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답다는 뜻이겠죠. 감탄이겠죠. 의지를 드러내는 건 아니죠. D. 자, 내 아까 힘 믿는 듯 옥촉삼간 지어냈는데 갖춘 것은 부족한데, 내가 비록 초상간이기 때문에 내가 갖춘 건 부족하다. 가난하지만 가진 건 없지만 이 경기는 그지없다. 이 경치는 그지없다. 끝이 없다 라고 되는 거죠. 왜? 연못도 퍼오고 시냇물도 헤어리고 뭐 등등등. 의지는 아니죠.
답은 됐고요. 그러면 똑같이 그럼 이제 12번 갈게요. 아까 우리가 앞에 자연 속에 있다는 건 맞고 11번을 토대로 또 똑같이 가니까 12번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자, 강 없음 풍월과 임자 없는 뭔지 모르겠지만 강산, 풍월, 화자가 있는 곳이죠. 화자가 떠난 곳 맞죠? 굿으로 동천과 대조라면 이 동천이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대조가 되는 거죠. 동천은 모르겠네. 그럼 넘어가세요. 높은 곳은 절벽이요. 자연 속에 있는 거요. 화자가 맑은 연못 깊은 곳에서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내면적 경지, 밝은 연못 깊은 곳에서 벗어나 말이 안 되죠. 지금 화자는 여기 있고 이게 좋은 건데 이걸 벗어난다면 이건 무조건 틀릴 수 있는 거고. 산수의 벽이셔. 아까 너무 좋아한다는 뜻이라고 살짝 봤죠. 화자가 빈천 기한을 일생도랑 겪으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 아니죠. 지금 산수의 벽이 있다란 말은 그만큼 자연을 좋아하는 이게 플러스인데 왜 이거에 극복의 대상 문제가 마이너스가 됩니까? 아니죠. 그럼 틀렸죠. 자연은 무조건 플러스라고 하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아까 보기 문제 가지고.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말자. 자연 사랑하는 성품이겠죠. 무욕. 책 속에 아까 성년의 말씀 천지신명 같다고 그랬죠. 그럼 화자가 지향하는 거 플러스 맞네요. 됐대. 오케이. 거친 밤 마실 물은 작은 방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화자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 아까 있거든 말거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동천하고 궁금한 것만 확인하세요. 다스할 시간 없으니까 길고 긴. 거친 밤 마실 물도 있든지 못 있든지 상관 안 하겠다는 거죠. 아주 보잘것없는 밥이든 마실 물이든 있든 말든 그거조차도 나는 욕심내지 않겠다 이런 의미고. 동천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인데 그럼 대조가 될 수가 없죠. 그럼 뭐 자연인데 똑같이 대조가 아니죠. 그러면 끝났죠? 11번도 끝났고 12번도 끝났고 13번 나의 기억 미면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뭐 쭉 가서 다방을 플러스로 보고 쭉 가서 맞추면 됩니다. 쭉 읽어봤더니 웬만한 것이면 이 편이 기가 서툴러 못 알아들 지경이다. 다방에서 틀어주는 음악의 수준이 높다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귀가 서툴러 못 알아들 지경으로 웬만하면 아주 수준이 높다는 뜻이죠. 이 부분만 가볼게요. 나머지 여러분 쭉 읽어보면 대부분 별로 실력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거는 디귿. 자, 명곡이 구비하다. 곡이 좋다고 말한 거죠. 왜 어느 정도냐면 내가 알아들 수 없을 정도의 명곡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다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B에 대한 부분 AB 직접 가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연의 순리, 현대인의 모순된 생활에 대한 잘 모르겠네. 후보 자연 속에 유유자적하는 생활에 대한 B는 도시의 바쁜 일상에 대한 그리움 아니죠. 이거는 쉬자는 거죠. 다방에서 자연과 인간의 부조 아니죠. 자연 속의 즐거움이죠. 자연이 보여주는 다채로움 당연히 나온 후보겠죠. 자연 묘사 아름다움이 있었잖아요. 다방에 지닌 효용성 아까 좋다면서 그럼 답은 이거네요. 자연에서 느낀 세월의 흐름에 대한 다방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 이건 모르겠고 그냥 이거겠네요. 왜?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A 그는 커니와 사시의 배는 사계절에 보이는 경치가 몰라도 피어있는 듯 푸르러 이어지는 듯 온갖 바위에 비단이 된 듯 오 골짜기가 구슬이 된 듯 화공의 솜씨를 측량하기 어려워 너무 아름다워서 보아 실직이 날 것이며 변화를 과연 가늠할 수 있을까? 없다. 너무 화려하고 변화가 됐죠? B는 이렇듯 다방 인종이 일부 사람에게는 조롱을 받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나 다방을 일부 사람들이 조롱을 해. 그러한 조롱을 떼우고도 넉넉한 남음이 있을 만큼 다방은 전당국과 아울러 현대인에게 다시 없이 고마운 물건이 아닐 수 없다. 효용성. 됐죠? 효용성.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고전시가도 빠르게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산문을 읽을 때는 역시 인물, 줄거리 잘 보세요. 인물의 관계랑 소설은 줄거리랑 그리고 보기를 잘 연결해서 보기에서 말한 선택지까지 해서
인물의 관계를 잡으면 됩니다. 인물의 관계. 이렇게. 자, 그리고 고전소설은 장르를 알면 더 쉬워지죠. 자, 그러면 인물의 관계. 윤선옥은 박소조와 혼례는 오랜데, 윤선옥, 박소조. 전쟁이 배경이네요. 선옥은 첫날밤에 박소조 헤어져 윤선옥은 산으로 가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윤선옥이 산에 간 부분이 나오겠네요. 자, 이번에 특이한 점은 고전소설과 역시 설화 같은 걸 합쳤다는 거. 쉽게 말하면 고전소설 두 개를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 이게 가고요. 그럼 둘이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묶였겠죠? 어떻게 같이 묶였는가? 앞부문자 엉강아미는 이미신한 몸으로 남편인 사라도령과 헤어져 천년 장자의 종이 되고 한락궁이를 낳아 기른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엉강아미랑 남편인 사라도령, 둘이 이렇게 결혼 사랑인데 헤어진 건 똑같네. 헤어진 건 똑같은데 요번에는 남자 주인공이고 여기는 여자 주인공이네. 엉강아미가 천년 장자의 종이 되고 어쨌든 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한락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서 집을 떠나자 천년 장자는 엉강아미에게 한락궁의 행방을 추궁하고, 어디 갔어? 한락궁이. 이 과정에서 엉강아미는 한락궁이가 간 곳을 말하지 않겠다고 3번 다짐한다. 이에 천년 장자는 엉강아미를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죠. 자, 그러면 가나 넘어가시고 기역 미음 그 부만 가면 되시고 A, B 가서 그 부만 읽어보면 되시고 30번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 가봅시다. 최대한. 자, 가는 고전소설이고 나는 서사무가입니다. 같이 묶인 거야. 유사한 구조로. 자, 두 작품 모두 주인공의 비현실적인 공간 체험을 서사 전개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이 산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비현실적인 공간인가 보네. 이 체험은 비현실적 공간으로서의 진입, 그리고 조력자와 만남, 진입하고 조력자 만나고 주인공의 신분, 너 천상 사람이었어, 너 누구의 혈연관계, 누구의 어떤 관계야, 신이한 능력의 발휘에 필요한 신이한 능력을 위한 어떠한 수단 획득, 주인공에 대한 조력자의 인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가나의 서사 전개입니다. 가의 선옥은 높이 솟아있는 층암 절벽을 올라 나의 한락궁이는 점점 깊어지는 물을 지나 오르고 그 물을 지나서 당연하겠네. 비현실 공간에. 가에서는 천상의 북두칠성인 인물이, 나에서는 저승의 서점 꽃밭을 관리하는 인물이 각각의 주인공이 만나는 조력자. 이들을 만난다면 이들이 조력자가 당연히 될 확률이 높지. 아직 몰라. 가에서는 남학 산신령이 노인에게 보낸 편지로, 나에서는 얼레빛 한 짝과 참실 반 묶음으로 주인공의 신분이나 혈연관계를, 이건 모르겠네. 가에서 선옥이 받은 천만병서가 책, 나에서는 한락궁이가 받은 꽃들과 회초리가 주인공이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라고 돼서 모르겠어. 근데 봤더니 4번 5번이 부딪혀. 가에서는 선옥이 둔갑술로 몸을 숨긴가 풍운주화를 부림을 통해, 이건 실제로 가 선옥 자체가 둔갑술을 하고 이렇게 풍운주화도 부리잖아. 이 똑같은 이제 나에서는 한락궁이가 꽃을 모두 따는 것을 통해 각각의 조력자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봤더니 한락궁이가 받은 꽃들과 회초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 주인공이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수단인데 여기 한락궁이가 꽃을 모두 따고 있다라는 거지. 따고 있다는 걸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는다? 좀 애매하지. 꽃들을 얘는 받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 필요한 걸 쓰려고 하는데
꽃을 모두 딴다는 걸 통해서 살짝 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바로 정답을 못 찾으면 지문 가서 각각 찾아가면 됩니다. 실제로 찾아가 보면 이상한 부분 붙어가는 거죠. 자, 한라꾼을 데리고 서촌꽃밭 꽃구경을 시켜주면서 이건 무슨 꽃이고 무슨 꽃이고 이런 꽃이다. 가리키는 대로 한라꾼이가 꽃을 모두 따니까 마지막에 꽃 감관은 떼죽나무 해초리를 꺾어주면서 말했다. 한라꾼 꽃을 꺾는 건 맞죠? 꺾어주면서 해초리를 이 꽃들과 해초리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라. 내 어머니 시신을 찾아서 이것들로 살려내라 라고 하는 이것들이 곧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소재, 도구 이거는 됐지만 여기서 너 능력 대단하구나 라고 신이한 능력에 대한 이 한라궁의 능력을 조력자가 인정한 거는 아니죠. 됐습니다. 그럼 전체 맥락이 뭔지는 이제 알겠네요. 자, 그럼 이제 부분 가면 됩니다. A, B 가도 되고 읽어가면서 기억, 미음 가도 되고 가나 가면 되고. 자, 한번 해보세요. 가는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사건이 진짜 아닐 것 같죠? 뭐야? 지금 산에 신이 한 곳에 가서 조력자를 만나는 건데 이거 누가 누구의 갈등 뭐밖에 없어. 아까 한라궁이 그 어머니와 그 다음에 거시기밖에 없는 거죠. 나는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이건 조금 답의 후보로 미뤄두라고 했죠. 가는 나와 달리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나와 달리 모르겠어. 그럼 나이는 없어야 되는 거야? 가에는 있어야 되고 모르겠네. 나는 가와 달리 공간의 예상적인 분위기를 통해 인물의 심정 지금 공간이 지금 아까 보니까 비현실적 공간이고 여기에서 조력자들을 만난다고 했는데 예상적이랑 좀 어울리지 않죠? 가와 나는 모두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거 우리 서술자가 이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건 모르겠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봤더니 그러면 가 그리고 기억 미음 그리고 A, B 그러면 일단 A, B 하고 기억 미음 볼게요. A 노인이 말하기를 나는 천상의 북두칠성으로서 옥황상제께 죄를 입어 이곳에 귀양살이 하고 있노라. 어젯밤에 남학산신령이 나에게 편지를 하기를 윤선옥이 천상세계의 태생으로 내일이면 올 것이니 안전하게 하라고 편안하게 하게 하기에 그대 윤선옥인 줄 알았고 그때 천상에 있을 때는 우리를 눈 아래로 보더니 이제 도리어 나에게 몸을 굽혀 공수하니 이것이 이른바 반복지사로구나 하고 선옥을 불러들이므로 앞뒤를 봐 선옥이 일어나 공경 두 번 절하고 앉은 후에 세상 일을 말하였다. 노인이 말해 세상이 시끄럽지만 오래지 않아 난이 평이 될 것이다. 그대는 어쩌고 저쩌고 아느냐? 선옥이 말했다. 소자는 본디 총명하지 못하고 재주가 민첩하지 못하오니 어찌 신기 묘수를 알겠습니까? 이렇게 노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를 노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B. 아까도 말했지 보기에서 자기가 몰랐던 신분들을 확인하고 혈연관계를 알게 된다는 거. 자기 신분을 몰라야 말이 되는 거지. 내가 이리 올 적에 웬 물이 발등에 뜨지 않더냐? 떴습니다. 그게 내 어머니의 첫 다짐받던 눈물이로다. 또 오다 보니 뽀얀 물이 물에 뜨지 않더냐? 네, 떴습니다. 그게 제 다짐받을 적에 내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로다. 등등등. 나는 모르고 있는 그 눈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A, B 공통점 인물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는 바라가 있죠. 그러면 가에서는 I에서는 내가 지금 천상의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고 B는 그 눈물들의 의미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 답이 됐고요. 아주 쉽죠. 부분 가보면 됩니다. 이거는 기억부터 미음을 쭉 읽어가면 되고 저는 미음만 볼게요. 미음. 자, 앞뒤로 보세요. 언제나 앞뒤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잖아요. 그럼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걸 통해서 답이 금방 보이거든요. 여봐라, 내 자식이 왔으니 나 먹듯이 밥상을 차려와라. 아버님아 밥상을 차려온들 내가 아버지 무릎에 한 번 앉아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된 거지.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내 무릎에 앉아 보아라. 무릎에 앉아 보라는 거지. 한락궁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오줌 누는 모양, 똥 누는 모양, 가진 어리광을 다해 두고서 밥상을 받을 적에 사라도령이 물었다. 됐어.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은 아버지에 대한 애정에 대한 결핍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고. 자, 요거는 둘 다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봤듯이 가는 나와 달리 답의 후보가 강력히 이거였죠.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그러면 나에는 내면을 서술하지 않고 가에는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 내면 서술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나에 없었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냥 나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자, 새소리가 드물고 물소리가 오라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여. 이건 내면이지 뭐. 인물 당연한 거지. 그러면 어디를 향할 것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것도 내면이지. 이 산이 높고 높으니 틀림없이 이 가운데 절이 있을 것이다. 내 마음속의 생각이잖아요. 마음속의 생각. 그래서 마음속으로 떠나지. 마음속으로 이것은 분명히 절일 것이다. 그 마음을 다 알아버린 거지. 실제로 마음, 우리가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은 다 마음, 심리를 서술할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하나도 없어요. 심리가 아예 안 나와. 내면이.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문학 마지막 현대소설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잘 인물의 관계를 잡아보세요. 나는 지인의 가수원에서 어린 딸과 시간을 보내며 아제비를 떠올린다. 아제비란 인물을 떠올리네요. 회상, 과수원에서. 남로당의 고위 간부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도망쳐 나의 집 과수원에서. 남로당, 북한이죠? 간부. 도망쳐 와서 나의 집 과수원에서 일한 아제비는 나를 보살펴 주며 작은 호수를 만들어 주었다. 나를 보살펴 준 거지. 아제비와 이를 떠올리다가 딸과 놀아주던 나의 품에 안은 딸이 잠들자 딸에게 속삭인다. 나 그리고 딸이 있네. 자, 이거 지문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거 지문 길어서 언제 읽고 있어? 자, 얼마나 쉽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린 또 역시 똑같이 보기로 갈 겁니다. 33번. 자, 속삭임은 나가 딸에게 하는 속삭임과 아버지와 아제비가 나는 속삭임. 그럼 속삭임이 두 개 나오는데 내가 딸한테 하는 속삭임이 있고, 속삭임. 아제비와 나의 아버지의 속삭임이 있네. 속삭임 두 개. 자, 아버지와 아제비가 나눈 속삭임을 통해 대립을 초월하는 화해와 공존에 대한 지향을 주제식으로. 그러면 아버지와 이건 남도방, 이건 북한인데, 이건 남한 쪽인데, 이 속삭임을 통해서 이제 대립을 넘어선 화해, 공존이죠. 남과 북의 공존을 지향하는 거죠. 이렇게. 전자의 속삭임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내용을 통해 주제를, 이때 속삭임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대. 후자의 속삭임은 인물들의 교감을 나누는 조화로운 모습, 둘이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속삭임, 이때 교감, 조화 같은 말이지 뭐. 제시되며 공간과 연계된 감각적 이미지. 공간은 가수원, 그리고 전자의 속삭임을 통해 형성된 대조적 의미 구조는 후자의 속삭임과 유기적 관련성을 맺는다. 그러면 여기에 다양한 감각을 드러낼 때 대조가 나오나 봐. 그럼 논리상 이때 대조가 나온다면 이 대조와 여기 아버지, 여기에 연결된다는 말은 이 대조를, 남과 북을 초월한 얘기를 하는가 보지. 여기 이렇게 주제의식이니까. 주제는 결국 이거잖아. 화해 공존. 그러면 전쟁의 이미지인 딱딱하고 근육질이 박힌 것과 대조되는 공기 같은 가벼움과 부드러움은
가수원에 담긴 평화의 의미와 어울려 주제의식. 그러면 가수원이란 아버지 여기 이 공간과 어울려서 이 여기는 대조였는데 이것이 가수원에 담긴 평화의 의미와 어울린다. 여기는 대조적인 건데 딱딱하고 이런 거 전쟁.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대조인데 이게 가수원 아버지와의 여기 이 공간과 연결되면서 평화와 연결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고약한 냄새를 지을 수 있는 향기, 음악 등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며 자, 그래서 고약한 냄새, 향기, 음악, 그럼 고약한 여기죠, 여기 계속 여기 대조에서 이 감각이 다양한 감각이니까 아버지와 아제비 속삭임은 그게 아니잖아. 속삭이면서 내가 느낀 아름다움, 내가 이 두 사람의 속삭임, 대화를 보고 오히려 아름다움, 조화를 느끼고 있잖아. 이렇게. 나가 딸에게 고전적인 신이야겠다고 한 말은 상식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려는 나의 소망이 투영된 것으로 속삼이들 간의 유기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좀 말이 어렵고 좀 말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내가 딸에게 고전적인 신이어야겠다라고 말했대. 그러면 여기죠. 내가 딸한테 야 너는 고전적인 신이 돼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상식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려는 나의 소망이 투영된 것이다. 그럼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이해하려는 나의 소망? 그 소망이 나는 뭔지 모르겠고 그럼 그게 딸한테 투영돼서 딸 너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을 너는 이해하도록 해. 이 말이란 말이죠. 요거는 잘 알기가 어렵네요. 그렇지? 그런데다 속삭임들 간의 유기성을 드러낸다. 나의 소망이 그럼 유기성이 드러내려면은 지금처럼 이것과 무슨 얘기를 해야 돼? 아버지와 아제비에게 이걸 얘기해야 되거든. 그래야 속삭임들 간의 유기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답이 3번이 갈 수 있는 게 자 여기에는 내가 딸한테 다양한 감각으로 대조적인 어떻게 보면 전쟁의 대조라면 아픔 같은 걸 얘기해야 되고 여기는 반대로 그것을 초월한 뭐다? 나가 바라본 두 사람의 대화의 모습 플러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아버지와 아제비를 바라본 이 모습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그게 유기적인 연결성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한다면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건 야 어떻게 아버지와 이 북한 사람이 같이 화합하면서 지낼 수 있지? 라는 거죠. 근데 화합하면서 지낼 수 있지라고 내가 궁금했던 걸 보면서 이미 뭐다? 나는 그들의 대화, 교감, 조화를 통해서 이걸 느꼈다는 거지. 벌써 나는 했기 때문에 딸한테 내가 이거를 이해해라 라고 할 필요가 없어. 평화, 공존이,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보면서 내가 느낀 거야. 벌써 이미 알고 있는 거지. 단둘이서 속삭였던 아버지와 아제비의 모습은 교감을 나누는 조화로운 모습으로 그대로잖아. 대립을 초월한 화해와 공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그럼 이거랑 부딪히는 거지. 나는 이해를 못했다. 나는 벌써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바람소리 같은 그들의 속삭임은 가수원의 평상이 좁은 들길 호수 주변 공간과 연계되어 이게 그들이라는 건 아버지와 그러면 아제비겠지.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다. 난 잊혀지지 않는다. 그들의 대화는, 그들의 속삭임은, 그들의 공존은, 그들의 화해는. 이미 4번, 5번은 그들의 대화, 공간, 두 사람의 공간, 평화. 이거를 나는 머리에 받고 있어. 벌써 평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근데 나는 이해를 못한다고 돼 있고, 딸에게 그러니까 너는 이해해봐라. 이 사람들을. 이게 아니거든. 자, 그럼 뭐, 가보시죠, 뭐, 이거는. 딸에게. 나중에 좀 이따가 가보지만, 뭐, 여기 미리 가볼게요. 여기? 자, 그가 겪어온 사고의 모든 갈피들 어떻건 그는 변하지 않은 채로 일생을 살았던 것 같고, 그것을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도 그다지 숨겼던 것 같지도 않고,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그 이전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곳에 그들의 삶과 함께 이치해 있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 아버지 역사님 같이 지낸다는 일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훨씬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함께, 삶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또 뭐를 봤어야 되는 거지? 딸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자, 너는 아무래도 신이 돼야겠다. 미운 단어를 아름답게 만드는 텐데, 미운 단어들, 우리 분단 같은 걸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악취의 마이너스 분단을, 대립을 향기해 주는, 입을 벌리면 음악이 나오는 평화가, 너는 아주 고전적인 시인이야겠다. 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하라. 이제 평화, 공전, 요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얘기일 뿐이지.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아제비는 거동하기 어려웠던 아버지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서로 의지했나 봐. 맞을 확률이 높지. 공전 함께. 아제비가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아버지가 그의 신원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러면 소설이 안 되지. 그게 남노동 간부였다는 걸 알면서도 함께 했을 때 이게 조화가 되는 거지. 알고 봤더니 북한 놈이야? 이렇게 하면 소설이 안 되잖아. 어린 시절 과선 호숫가에 앉아서 볼 수 있었던 풍경을 나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이거지. 두 사람 대화. 나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과선을 보존하기 힘들었던 것은 인력 부족과 아버지의 오랜 투명, 이건 모르겠고, 어린 시절 국민학교에서 아버지가 한 반공 강연을 들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나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래야지 소설이 되지. 아버지는 반공, 공산당을 싫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야? 여기에 그의 신원, 아제비의 신원을 알고도 그를 끌어안아야 평화 공존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그렇게 맥락을 이거 먼저 보고 질문 가볼게. 자, 이거는 나라는 게 나왔잖아. 그러면 서술자가 무조건 나잖아. 그럼 답이 너무 쉽지. 이거는 나가 나왔고 내가 지금 과거 아버지와 아제비의 모습을 아까 회상한다고 줄거리에 말했잖아. 고백적 진술을 바탕으로 과거에 대한 아버지 이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그 기억에 대한 의미, 평화, 공존이잖아. 그럼 너무 쉽게 답은 그냥 3번. 다른 게 볼 게 없는 거지. 요거는 뭐 여러분 가서 확인하는 정도? 아제비? 여기 있던. 바로 그가 남로당 열성 간부였던 아제비를 그가 이제 아버지야. 가수원에서 발견했고 그의 불안한 신원에 알고 있는 거야. 불안하잖아 지금. 얘네 지금 남로당 북한 쪽이니까. 열성 간부였어. 근데 그가 우리 집 가수원에서 발견된 거야. 그게 불안한 신원에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며 아버지가 그와 일생의 의형제가 된 것이다. 불안한 신원을 알기 때문에 이걸 막아준 거잖아. 바람막이가 되어 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았다는 게 되는 거지. 됐죠? 기억 공책이 있네. 공책은 어디 있노? 그럼 그 공책 부분만 가보면 됩니다. 기억. 그가 남긴 공책에는 이해하기 어렵게 갈겨 쓴 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딱딱한 어투의 글들에 섞여 이처럼 정갈하게 정리해서 쓴 모호한 암호 문자들도 적지 않이 들어차 있었다. 어려운 것도 있었고 또 정갈한 것도 있었다라는 거지. 그 암호 문자 중에 몇 개는 낱장에 옮겨져서 몇 년에 한 번씩은 딱지 편지로 접혀졌고 이거는 암호 문자는 그나마 정갈하게 쓴 거야. 변함없는 기름한 글씨, 변함없이 3번 돌려접은 딱지 편지, 꼭 암호 문자가 아닐 수가 있었다. 암호 문자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거는 그와의 첫 여행에서부터 그가 죽기 전까지 10여 년에 걸쳐서 모두 5번을 나는 그런 이상한 편지 심부름을 했고 수신이는 그의 처자였다. 그의 처자한테 10여 년 동안 그의 공책에 알 수는 없지만 암호 같은 그러나 분명한 정갈하게 쓴 이것을 10년 동안 쓴 거지. 그걸 나는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또 어떻게든 그는 변하지 않는 채로 일생을 살았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속이지도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아제비가 가수원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아제비 신념에는 변화가 없었음을 내가 짐작하게 해주는 말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돼야 되겠죠. 답은 1번. 1번이 아닌 거는 인용된 문장에 본래 너무도 딱딱한 어투였음을 보여주는 말들이 딱딱한 말투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정갈한 걸 고른 게 딱 찍혀 이제 인용된 문장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학은 모두 끝났습니다.